자, 이제 최근의 뒤집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시각 11시 5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3,880포인트 딱 가리키고 있네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 시각 현재 코스피를 6,500억 순매도.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3,500억 정도 순매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락만 리스크가 있는 것은 아니죠. 상승에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 주식을 이미 팔았다면은 주식이 보유 비중이 낮으면은 상승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걸 또 리스크라고 표현을 하죠. 개인 투자자가 이제 슬슬 또 그렇게 조바심을 느낄 단계가 됐는데 과연 오늘 시장 후미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또 4,000포인트는 언제쯤 볼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죠.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3,900 볼까요? 내일 4,000 볼까요? 3,900은 가능성이 높은데 네. 4,000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100포인트씩 오르는데? 근데 이제 에이펙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아마도 이제 경계감도 같이 좀 올라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요 기업들의 실적도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뭐 넘어서는 기업들도 명확하게 있지만 뭐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분명히 있다 보니까 네. 현재 주가 상승은 어쨌든 저는 뭐 실적 대비해서 오르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모멘텀 플레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반대로 그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뭐 레버리지나 인버스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항복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 계속 몰고 있는데 결국 이런 분들이 아마도 항복하고 나올 때까지의 상승은 쉽게 끝나지 않을 거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보면 여기서 급락하는 게 가장 확률이 낮고 아마 가장 확률이 높은 건 뭐 느린 상승 정도, 그 다음에 아마 조정이 오더라도 굉장히 완만한 정도의 조정의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3,900은 뭐 오늘도 혹은 뭐 내일 정도에는 찍을 가능성이 뭐 굉장히 높고 네. 지금 삼성전자도 공교롭게도 99,900원까지 딱 찍고 나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하이닉스도 50만 원 넘었다가 약간 주춤거리고 있으나 이미 뭐 그 숫자들은 거의 달성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과열에 대한 경계심? 그러니까 너무 과열이고 뭐 3,900을 또 찍으면은 보도들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쪽 사람이라면은 저렇게 많이 안 떠들어줬으면 좋겠는데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조금 눌러놓는 듯한 그런 건가요? 일단 매일 그 신문지상이나 네. 아니면 그 언론상에는 나오고 있죠. 계속 신고가 이렇게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코스닥이나 이런 쪽이 올라오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이제 체감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네. 2차 전지나 이런 종목군들까지 순환이 돌고 조금 하반기에 쉬고 있었던 조선주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과 관련된 협상 기대감 때문에 다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보기엔 이제 체감 수익률도 좀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뭐 과열이라고 보기엔 조금 이른데 과열 초입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건 맞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조금 뭐 리스크 관리라기보단 이익 관리를 하는 것이 저는 어느 정도 맞다라고 보고 있지만 중요한 건 메인은 놓치지 않아야 된다. 계속 네. 말씀드리지만 뭐 반도체라든지 지금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놓칠 만한 이유는 아직까지 뭐 크게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살짝 뭘 좀 피해 가시는 듯한 뭔가 주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이상 급등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챙겨놓고 보자 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틀린 얘기는 아니고 자 아주 강한 시장의 특성이 이 장중 조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시장 패턴 며칠간에 보면은 일단 뉴욕 증시가 올라가요. 그럼 우리 시장도 아침에 갭상승으로 떴다가 한 10시 정도까지는 밉니다. 왜냐하면 과열이 있는 것 같았고 너무 많이 빠른 것 같아서 일단 뭐 차익 챙기자 하는 분들은 챙겨. 그럼 10시쯤에 바닥치고 다시 올라가요. 그러면서 오후장 말무렵 보면은 쫙 당겨 놓거든요. 그게 이제 보통 기술적으로는 갭 상승, 갭을 메우고 장중에 메우고 그걸 다시 올라간다. 그래서 강한 시장이다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느낌이 이동은? 사실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분위기가 강세장인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뭐 사실 지난주 이제 후반에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지수는 특히 코스피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 신고가를 경신을 하는데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그 등락률을 따져봤을 때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이 한 3배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지수는 계속 신고가였죠. 네. 굉장히 그 차별화되는 시장이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면서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씩 완화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수도 올라가는데 이제 종목들도 뭔가 이제 그 안에서의 소외주의 순환매라든가 또는 그동안 조금 단기적으로 못 갔던 조선업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연출이 되면서 이제는 종목들의 상승세도 조금씩 이제 활발해지고 있다라는 부분. 앞에서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인들의 수익률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그런 국면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이런 흐름은 굉장히 저는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다만 지수의 어떤 상승에 대한 속도의 얘기인데 너무 조금 빠른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은 계속해서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거기서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주식을 안 갖고 있으면 안 되는 상승에 대한 리스크들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굉장히 좀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아, 이제 주식 안 갖고 있다 큰일 나겠다.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다. 이런 심리들이 작동을 하면은 사실은 그런 것들이 또 물론 시장의 상승으로 연결되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또 조정의 빌미가 될 수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런 심리를 이용하는 또 이제 메이저 수급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딱 그런 정도의 경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어느 정도 이제 속도에 대한 부분들 저도 물론 여기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어떤 급락 조정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시 한번 눌림목을 주는 또는 이제 어떤 지수가 이제 굉장히 건전한 그 좀 이제 하락이 나타나는 이러한 조정의 형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그렇다면은 그런 조정이 나왔을 때 이제 시장의 방향성이 어느 쪽으로 갈 거냐. 그동안 조금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쪽이 오를 것이냐. 뭐 예를 들면은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옮겨갈 것이냐. 뭐 이런 거 지금 코스피는 뭐 사상 최고까지만은 코스닥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향후에 어떤 시장의 방향성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지금은 조금 이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뭔가 상승을 굉장히 즐겨야 돼요. 지금은 그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조금씩 계산이 복잡해지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쭉 들어보니까 이 비이성적 과열, 그러니까 시쳇말로 뭐가 뛰면 모두 뛰고 개나 소나 다 뛰고 그리고 이제 왜 우리 한때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객장이라는 게 있을 때는 객장에 이제 농부가 소를 끌고 와서 이 소 한 값어치만큼 주식 사주세요라든지 아니면 아기 업은 엄마 아니면은 또 뭐 종교인들, 뭐 스님이라 목탁 들고 스님이 객장에 나타나면 아 이게 비이성적 과열이다라고도 한때는 그랬는데 요즘은 그게 없어요. 인덱스 지수는 오르는데 말씀하신 대로 개별 기업들이나 뭐 테마 이런 거는 잦아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 지수가 이게 쉽게 꺾이진 않겠구나 생각을 좀 고쳐먹게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거기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 뉴욕인데. 뉴욕 증시의 특징도 보면은 타코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트럼프가 지금 한 번 물러섰잖아요. 톤 다운 시켰단 말이에요. 중국을 향해서. 자꾸 손을 내밀어요. 그 얘기는 중국만 손만 내밀어주면은 딜이 될 것 같고. 그 또 배경에 보면은 빅테크죠. 실적을 수반하고 있는 거. 거기에 AI 거품론을 잠재울 쓴 AI 커머스가 등장했다는 거. 저는 이게 좀 약간 짜릿하긴 하더라고요. 챗GPT하고 월마트의 궁합이 나왔잖아요. 야, 이게 좀 뭐 하여튼 가을 때까지는 가봐야 되겠구나. 자, 실적 얘기하고 있는데 실적은 어떻게 지금 보시는지? 네, 실적은 뭐 좋은 업종들이 분명히 있죠. 뭐 반도체가 견인한 건 분명하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저 정도 좋았는데 HBM에 독점하고 있는 하이닉스는 얼마나 좋을까에 대한 뭐 베팅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막상 또 실적이 나왔을 때는 또 주춤거릴 수는 있겠지만 29일 다음 주 29일 날 실적 발표죠. 하이닉스. 네, 그러니까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우리는 항상 월말에 다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뭐 현대차, 뭐 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의 실적이 다 다음 주에 집중되어 있고 뭐 주요 부품주들의 실적도 또 다음 주에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의 실적에서 뭐 금융업종이라든지 뭐 증권업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반도체 쪽 뭐 이런 쪽은 실적이 나쁠 리가 없고 그다음에 전력설비도 지금 이쪽은 성장 속도를 보는 거잖아요. 밸류를 보기보다는 이익의 성장 속도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 뭐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데다가 핵심은 결국은 미국이죠. 중국과 싸울 것 같더니 그러지도 않을 것 같고 네. 한미협상에서 또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실무협상단이라고 할 수 있는 김정관 장관이 와서 일단 확실하게 해준 것은 3,500억 불 현금
납입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전액 현금은 아닌 걸로.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마스카 프로젝트와 일정 부분 뭐 트레이드 오프가 있거나 뭐 그런 형태로 갔을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오늘 조선주들 움직이고 있는 건 저는 뭐 그런 이유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오션 뭐 계속 강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고리가 풀리면 결국 관세도 15%로 내려갈 거니까 현대차 같은 종목이 올라오는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선 그동안 좀 눌려있던 다른 종목군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실적 측면에서 이끌고 있는 뭐 반도체나 금융이나 뭐 전력 설비 이런 종목군들은 뭐 계속 그 킵고잉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동안 실적이 괜찮은데도 못 올랐거나 관세 이슈 때문에 못 올랐던 종목군들까지 뒤이어서 올라오는 그런 구간이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실적보다는 월말에 있는 에이펙과 관련된 모멘텀이 어떻게 마감될 것이냐가 좀 더 중요한 지금 변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실적은 뭐 크게 우리가 예상했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지금 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이거나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판을 깨면은 서로 다친 건 다 아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판을 뭐 그 중국식 표현에 이제 투입을파를 얘기하던데, 아마 뭐 한미 협상도 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처럼 완전히 다 디테일하게 다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미봉책일지언정 몇 가지는 큰 틀은 잡아서 MOU 정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 조율에 좀 들어가지 않을까. 근데 3,500억 달러의 전액 현금은 일단은 없는 걸로.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건 그건 뭐 죽으란 얘기죠. 네, 뭐 우리가 다치면은 지들은 멀쩡한가? 뭐 이런 거지. 미국은 정말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그걸 뭐 믿을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3,500억 달러의 개념이 잘 없는 것 같아요. TC에 대한. 천주국의 입장에서 뭐 모를 수 있죠. 아니 사실 미국 지금 뭐 4조 시가총액 하나 기업들 뭐 애플도 이제 4조 달러 곧 가겠죠. 뭐 그런 거 보면은 조 단위의 달러가 이제 저기 하니까 3,500달러는 충분히 있지 않아? 뭐 이렇게 숨겨놓은 쌈짓돈 내나 봐. 이런 생각하는 거는 잘못됐다라고 일본에 가서 이제 어필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자, 일단 어떻습니까?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결국에는 기대감으로만 주가를 올리는 거는 분명히 그 타격이 후유증이 있어요. 그 후유증이 있는데 실적을 수반하고 리얼리티 근간을 가지고 간다면은 이건 얘기가 좀 다르거든요. 사실 이제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미국 증시를 올리는 가장 강력한 어떤 그 뭐랄까 모멘텀은 역시 AI죠. 네. AI의 어떤 투자의 증가 또 여기서 파생되는 뭐 이제 실적의 성장세 그리고 이제 산업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죠 결과적으로.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미국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증시도 보면은 이제 올해도 올해지만은 내년 코스피 이익의 증가 기대분 중에서 55% 이상이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도 올해지만 사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올해 뭐 지금 영업이익 전망치 상향돼가지고 사실 46조 내년에는 65조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 뭐 지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 AI 투자의 어떤 성장의 힘입은 반도체 업종의 증가가 결국은 시장을 이끄는 이러한 흐름이고 조금 더 확장을 해보자면은 사실 앞에서 이사님도 그런 말씀 해주셨지만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어떤 실적이라는 부분은 저는 이제 뭐 지금 4천 가고 뭐 지수가 이제 코스피 지수가 5천에 간다라면은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코스피 상장 기업의 전체 순이익이 한 200조 좀 넘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제 만약에 5천에 간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PR이 한 12배, 13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시총이 지금보다 2배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어떻게 늘리느냐의 문제 이제부터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단순히 뭐 이익 가지고 늘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동성 환경이라든가. 근데 유동성 환경은 지금 금리 인하하고 이러면 지금보다 좋아지잖아요, 계속. 네. 그리고 또 이제 밸류에이션 문제. 우리가 이제 항상 얘기가 됐던 코스피의 고질적인 저평가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은 지금 정부가 굉장히 지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뭐 지금 밸류업이라든가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법안의 개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서서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뀔 거예요. 뭐 배당 소득세 배당도 늘리고 뭐 이제 뭐 이런 것 이런 쪽이죠. 뭐 자사주 뭐 소강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렇다면 이제 이익은 어떻게 늘릴 수 있느냐? 전 여기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결국 지금 AI 반도체 산업의 초호황기에 접어들었다고 이제 봐도 사실 무방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실적의 어떤 성장에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클 거라고 봐요.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반도체 뭐 우리나라가 사실 대표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니까 그런 부분들 여기에 이제 수많은 밸류 체인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부분들이 단순히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이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글로벌 2차 전지 밸류 체인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중국이 이 소재를 완전히 장악을 했다라면은 이제 틈새가 생겼지 않습니까? 네. 미중 간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 중국의 어떤 2차 전지 소재가 지금처럼의 어떤 이런 그 주도권을 가지기가 힘든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틈새를 우리가 비집고 들어가는 거고, 결국 그렇다면 뭐 2차 전지를 비롯해서 또 이제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뭐 로봇이라든가 뭐 바이오라든가 이러한 지금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그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핵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이런 방향 속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거 그러니까 전제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4천 넘고 5천 가기 위한 여기에다가 더 덧붙이자면은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의 해외 시장 점유율이 확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뭐 예를 들면은 반도체 반도체 쪽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비메모리 쪽에 우리가 얘기하는 파운드리 쪽에서 TSMC의 뭐 지배력이 절대적인데 이거를 삼성전자가 치고 들어가서 늘려야 되는 거고요. 뭐 이런 부분들 예를 드는 겁니다. 네. 현대차의 점유율이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나야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지금 서서히 좀 그 가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익의 증가라는 측면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조건들이 하나둘씩 해결이 되고 뭔가 이제 그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바뀔 때마다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지수의 어떤 상승을 이제 이익이 좀 따라갈 수 있는 이러한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좀 큰 그림에서는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이러니하게도 이 분쟁이나 전쟁은 사실 산업 구조를 재편화시키고 또 발전시키는 가속도가 되는 것도 현실이죠. 인류 역사에서 자극을 자꾸 줘야 되니까. 지금 중국의 히토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칼을 갈겠죠. 지금은 화해의 제스처를 좀 하겠지만 열심히 또 뭐 설비를 가속화시키거나 그런 제조에 대해서 우리가 한때 왜 그 일본과 분쟁이 있을 때 화이트리스트 해가지고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 규제가 됐을 때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니면 안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우리 뒤에서 막 국산화를 열심히 했잖아요. 그게 이제 가속화시키듯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발전하는 하나의 요소이긴 한데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자, 뭐 얘기가 일로 올라왔죠. 네. 자, 김종효 이사의 뒤집기 한마디. 네, 저는 한마디로 좀 실적하고 모멘텀으로 같이 가고 있는데 만약에 모멘텀이 조금 출회된다면 그러면 뭐 속도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지금 실적이 좋은 반도체나 금융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정말로 고밸류이거나 정말로 부담스러운 가격일까? 금융지주사 중에 아직도 PBR은 0.7배, 0.8배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왔다고 해도 네.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도 좋고 밸류도 크게 부담이 없는 종목군들은 설사 시장에 뭐 조정이 온다고 한들 뭐 우리 시장이 갑자기 뭐 예전처럼 뭐 2,000 뭐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장세로 갈 가능성이 전체 글로벌 리스크가 크게 확대되지 않는 이상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그렇다면 지금 실적 좋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긍정적 관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직도 반도체, 뭐 금융 이런 쪽에 전혀 없다. 그러면 저는 뭐 일정 부분 조정이 나왔을 때 반도체 대형주 두 종목 중에 하나나 아니면 4대 금융지주 중에서 한두 종목은 여전히 좀 담아야 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의 밸류업은 사실 정부가 강제한다고 되는 거는 아니죠. 시장이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기업의 이미지가 엄청 중요해졌다. 사실 우리 방송 들어가기 전에 SK하이닉스 광고 나가거든요. HBM 광고가 나가요. 아니 HBM을 일반 소비자가 쓰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렇게 이제 이미지를 잘 메이킹하는 거죠. 신뢰도를 쌓고 그러면 시장에서 평가받을 때 훨씬 더 그 값어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건 기업들이 이제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실적하고 봉합되면은 더 이제 시너지가 나겠죠. 자, 그건 그 정도. 그다음에 이제 뒤이어서 나가는 것들 중에 우리 김종효 기사가 자주 얘기했던 부분인데 저 이제 보는 그 기사 보니까 통신 3사 데이터 센터 용량이 450메가와트를 넘어섰대요. 사실 450메가와트 데이터 센터의 용량 이게 뭔지는 잘 체감적으로 와닿지는 않는데 엄청나게 많이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이제 트래픽 잼 같은 거 병목 현상이 걸릴 거고 그거를 돌리기 위한 또 에너지도 분명히 당이 전력이 이슈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원전도 이슈가 되고 한전도 지금 주가가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걸 좀 가지고 풀어보자면 외국인 한전에 보내는 러브콜 이런 주제인데 그 최근에 한 3일간, 3, 4일간 거래일만 보면은
그 원전 쪽에서도 약간 뭐 롱숏이 걸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두산에너빌리티는 최근에 그렇게 선호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주가는 올라왔지만 최근에 한 3일간은 기관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 한전은 적극적으로 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럼 이게 좀 밸류로 인한 롱숏인가 아니면 지금 그 미국과의 합의 중에서 혹시 원전도 뭔가 계약이 추가적으로 있나? 그러니까 미국에 우리가 원전이 진출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이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계약 대상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아니란 말이죠. 네. 한수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원전에 베팅하고 싶을 때 두산에너빌리티가 대장주고 핵심 종목이라는 것은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어쨌든 계약 당사자는 그게 뭐 굴욕적 계약이든 뭐 노예적 계약이든 계약이 바뀌든 상관없이 계약의 주체가 한수원이라는 거고요. 그 한수원의 모회사는 한전인데 그 한전이 지금 실적도 좋아지고 배당도 재계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뭐 선거라든지 그런 이슈 때문에 과연 전력요금을 원래 얘기했던 대로 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긴 합니다만 지금의 이 시장에 나타나는 상승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미국 쪽으로의 진출, 미국 쪽으로의 뭔가의 가능성을 보고 베팅하는 것이라면 저는 뭐 그런 의미에서 한국전력의 지금 상승은 이 종목도 이렇게 올라봐야 PER 기준으로 4배가 안 되니 이제 막 4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 큰 부담이 없는 게 아닌가? 주가 오른 것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겠지만 PER 4배입니다 하면 부담스러울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외국인들의 선호도는 아마도 원전 쪽에서 그동안 좀 비워뒀던 한수원이라고 하는 계약 주체를 조금 담아가는 과정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외국인 한전 러브콜에 대해서 이동근 대표는 어떻게? 뭐 사실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상당히 동의를 하고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전이라는 주식이 그동안 굉장히 좀 별로 그렇게 뭐랄까 흥미가 좀 덜했던 종목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 한전은 그동안 좀 문제가 됐던 거는 결국은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이 실적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은 전기요금의 인상입니다. 네.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이게 계속 지연돼 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전기요금에 어떻게 보면은 그 인상의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지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작년 말 같은 경우에 산업용을 인상을 했고 그 효과가 매출로 이번에 다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대변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전이라는 주식의 신뢰성이 조금은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했다. 전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다가 이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부분들은 결국은 지금 LNG라든가 석탄이라든가 이런 발전 단가가 하락을 하면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구입 전력비, 그러니까 연료비랑 구입 전력비가 굉장히 다운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익이 좋아질 수 있는 구조로 간다라는 거죠. 전기요금은 올리고 원재료비는 다운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한전의 어떤 향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연결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신뢰성과 실적 기대감. 이 두 가지가 다 이제는 좀 병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한전의 어떤 외국인들의 매수는 앞서 말씀인 이사님의 그런 여기에다가 플러스 이런 요인들까지 좀 더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전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에 좀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네. 아닌가. 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뭐 한전 저도 사실 최근에 워낙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건 인정을 합니다만은 이제는 말씀드린 대로 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는 이제는 그런 가능성을 좀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당 뒤집기였고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